조가제TV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5년 11월 19일 오전 11시입니다. 론스타와의 13년에 걸친 국제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최종 승소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어제 전해졌죠. 그런데 이 사건은 그 성과와 공을 논하는 데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역할과 결단을 빼놓고서는 얘기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로 론스타를 기소하고 유죄받게 만들었던 검사 한동훈, 그리고 3년 전 민주당의 비판과 여러 리스크를 무릅쓰고 항소하기로 결정했던 법무부 장관 한동훈, 이 한동훈의 역할을 빼놓고서 얘기할 수 없는 성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가 훈장이라도 수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브리핑을 했는데 그닥 표정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페이스북에 쓴 글이 있는데 먼저 보실까요? 자, 보시면 결국 한동훈이 4천억 원의 국고 손실을 막은 거네. 론스타에게 소송 비용도 받아낼 수 있게 됐고 완승이네요. 그런데 따지면 4천억 원이 아니라 6조 6천억 원의 국고 손실을 막은 겁니다. 왜냐하면 론스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이 무려 46억 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6조 6천억 원을 영원으로 만든 거니 엄청난 성과죠. 그런데 여기서 딱 누가 오버랩됩니까? 대장동 일당에게 7천억이 넘는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현 정부가 떠오르죠. 자, 계속 보시면 당시 민주당에선 승소율이 1.7%밖에 안 돼.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항소해봤자 질 게 뻔하다며 결국 소송 비용과 이자 비용만 늘어날 거라며 항소 포기를 주장했었지요. 항소 포기하라고 외치던 민주당 측 송모 변호사의 눈부신 활약이 기억납니다. 이분 지금 대통령실 경제안보 비서관으로 있는 민변 출신 송기호 변호사인데 잠시 후에 당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최종 승소했다고 발표하는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똥 씹은 표정이 가관입니다. 국가적 경사인데 이분들은 별로 기쁘지 않으신가 봐요. 승소의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의 이름은 쏙 빼놓고 법무부의 모든 사람들이 애쓴 결과라고 그 공을 두루뭉실하게 돌리는데, 아니 그분들 수고한 건 맞는데 법무부의 모든 사람들에게 쓸데없이 노력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라고 종용했던 게 바로 자기들 아니었던가요?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저 당리당략 때문에 정적을 공격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던 거죠. 심지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론스타 항소했다고 비난했었지요. 며칠 전까지. 자, 같은 법무부 장관인데 누구는 공공의 이익 7,800억을 사기꾼들에게 안겨주고 누구는 4천억 원의 국고 손실을 막고 극적으로 대비되네요. 그냥 정직하게 한동훈이 옳았다, 우리가 틀렸다,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하면 안 되나? 네, 아주 팩폭입니다. 자,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론스타와의 국제소송은 3년 전에 첫 결정이 나왔었죠. 당시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가 첫 결정을 내리기를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46억 달러 가운데 4.6%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약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 이런 결정을 내렸었는데 사실 당시에도 굉장한 성과와 쾌거로 받아들였죠. 왜냐하면 아니 46억 달러 가운데 4.6%만 인정한 것, 원고가 론스타였습니다. 즉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 대한민국 정부가 끼어들어서 이 매각이 지연되는 바람에 자신들이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었는데 그 시기를 놓쳤다, 그래서 손해를 봤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이 어떤 주장을 굉장히 많이 배척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론스타의 주장을 배척했던 상당한 근거가 바로 이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에서 론스타가 유죄를 받았다라는 것, 이게 굉장한 과실상계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론스타 유죄받게 만들었던 검사 한동훈, 그래서 한동훈의 역할이 여기서 빛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3년 전에 첫 결정이 나왔을 때
민주당 굉장히 비판하고 조롱하기 바빴죠. 자,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항소하기로 사실 결단을 내린 것인데 이거는 사실 쉽게 내릴 수 없는 결정이죠. 왜냐하면 이 금액을 그냥 받아들이고 끝낼 것인가 아니면 항소할 것인가. 사실 항소해서 이길 가능성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리스크를 무릅쓰고 항소 결정을 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 결단이 오늘의 성과로 이어진 것이죠. 당시 한동훈 장관은 소수 의견에 따르면 우리 정부 배상액은 0원이다. 론스타가 청구한 부분 중 액수가 많았던 조세 쟁점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모두 승소했다. 그렇기 때문에 고하겠다라고 결정한 거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은 한 푼도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 끝까지 가겠다. 그런데 민주당 당시 얼마나 비판하고 조롱했느냐. 자, 송기호 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ICSID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적 결론이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제로다. 한동훈 장관의 설명은 국민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 이뿐 아니라 당시 민주당 그 의원이었던 박용진 전 의원도 법무부가 ISDS 소송으로 400억 원이 넘는 돈을 로펌에 썼다. 로펌만 배불린 행정행위다. 자, 그래서 당시 대정부 질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세워놓고 민주당 의원들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을 운운하면서 굉장히 비판하기 바빴는데 이 송기호라는 이 현재의 경제안보 비서관입니다. 이분은 여러 차례 수차례 이걸 계속 트집 잡았는데 자, 보시면 경향신문에 저런 칼럼도 썼습니다. 한동훈 기획 론스타 산막. 또 하나 더 있네요. 론스타가 한동훈에게 원하는 것. 자, 이뿐 아니라 저 연합뉴스 기사 보시면 통상 전문 변호사, 이 송기호 민변 출신 변호사를 언급하면서 론스타 판정 취소 불가, 한동훈이 착시를 만들고 있다. 네, 저런 식의 비판 여론을 막 형성했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도 저런 기사, 한동훈 론스타에 승산 있다라는 주장, 근거 없다. 판정문 전문본이 저런 비판 목소리만 냈었는데 네, 결국 저런 비판과 여러 리스크를 무릅쓰고 결단했던 한동훈 장관, 그 결단이 오늘날 빛을 발하는 것이죠. 자, 어제 민주당 정말 마치 자신들의 공인 것처럼 자화자찬 브리핑을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 쏙 빼놓았죠. 자, 이에 대해서 오늘 SBS 김태현의 그 정치쇼에 한동훈 전 대표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소송이 졌다면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도 할 만하다라는 얘기로 연결시키고 싶었을 것이다. 자, 그냥 민주당이 이 내용이 만약에 졌으면 이거 다 한동훈 책임이야. 내 돈으로 물어내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저는 대한민국이 주가 조작 세력한테 혈세 한 푼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다. 10년 가까이 여러 가지 직무로 관여해온 일이라서 다행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법도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결국은 몇 가지 마음에 꽂히는 말과 몇 가지 프레이즈, 즉 문구로 싸우는 것이다. 남의 나라에서 주가 조작하고 분탕질 친 사람들이 그 나라한테 적반하장으로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게 말이 돼? 너네 이럴 거야? 이런 얘기를 반복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민주당은 제가 취소 소송, 즉 항소한다고 할 때 승산 없다. 이자 늘어나면 너가 물 거냐?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이다. 이기니까 마치 이재명 정부가 뭐라도 한 것처럼 김민석 총리가 나서서 브리핑한 것이다. 그럴 시간 있으면 7천억 원 이 대장동 피의자들을 재벌 만들어준 이 책임이나 질 생각해라. 론스타 항소 승소는 이재명 정부의 공이 아니고 대장동 항소 포기가 이재명 정부의 공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자, 한동훈 전 대표는 국고 손실을 영원으로 만들었는데 이재명 이 법무부의 공은 김만배 일당을 재벌 만들어준 공이 있는 거네요. 네, 지금이라도 한동훈 전 대표에게 훈장 수여할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